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 남씨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내년 대선의 부정선거 의혹, 이재명의 선거 자금은 청렴 천국에서 나온 돈인가 아니면 부패 지옥에서 나온 돈인가, 이런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선거는 쩐의 전쟁이다 라는 말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불문율이 된 지 오래이고, 과장을 좀 하자면 금과 옥조처럼 들리고 있는 말입니다. 5년마다 바뀌는 청와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선거 자금을 써야 하고, 결국 선거 자금이 득표율을 좌우한다라는 공식이 생기게 되었으며, 대선 전쟁의 실타는 쩐이고 표가 곧 돈이다라는 명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017년 야심차게 대선 행보를 시작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화려했던 그의 출발과는 달리 불과 20여일 만에 스스로 대권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는데,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포기 선언에는 물론 다른 문제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쩐, 즉 선거 자금이었습니다.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아온 반 총장에게 하루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들어야 하는 대선 선거 비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 평생 사업을 한 적도 없고, 또 변호사로 출발을 해서 성남시장을 거쳐서 경기도 지사직에 있는 이 후보가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계속 1위를 독주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자 이재명의 페이스북에는 부패 지옥, 청렴 천국, 돈이 마귀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지옥문이 열린다. 결제 사인 하나, 눈짓 하나로 수백, 수천억 원의 향방이 갈리는 공직에 있다 보면은 엄청난 유혹과 압박, 강요들이 밀려온다라면서 그걸 견뎌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지만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TV 광고를 비롯한 인쇄 홍보비, 지방 유세때 드는 여러 수행원들에 대한 거마비, 식대, 사무실 임대료 등 하루에도 수천만 원씩 드는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 것일까? 이재명 후보가 매일같이 쓰고 있는 수백 또는 수천만 원의 유세 비용은 과연 청렴 천국에서 마련된 돈일까, 아니면 부패 지옥에서 나온 돈일까?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전후해서 8차례나 대법원을 방문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작년 8월까지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는데, 외부인이 대법관을 만나게 될 경우 해당 대법관이 허가하지 않으면 들여보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 이발소 방문이었다라는 김 씨의 해명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일 뿐이고, 김만배 씨와 권순일 대법관이 수시로 만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인 것입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는 대장동 관련 혐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 씨는 당연히 이 사건의 관련자였습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가 재판의 증인으로 나왔던 사건, 대법관이 재판 중인 사건 관계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에 1억여 원을 투자해서 1208억 원을 배당받은 인물입니다. 김만배 씨와 이재명 지사는 오랜 기간 직간접의 인연을 맺고 있었던 사이이며,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만배 씨와도 오랜 친분이 있었던 사이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유죄를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김 씨가 이 지사 무죄를 위해서 권 대법관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정황은 결코 무리한 추측이 아닐 것입니다. 김 씨는 이 지사 사건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날 권순일 대법관을 찾아갔고,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다음날에도 김 씨가 권순일 대법관을 방문했다라는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재판 시작과 끝에 모두 두 사람이 만남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누가 우연한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무죄 선고를 받는 과정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가담으로 인해서 결국 무죄 7, 유죄 5로
이재명을 9.4.1생이 아닌 5.4.7생으로 살려주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후에 김만배 씨의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을 해서 월 1,500만 원씩이라는 거금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재판 거래이자 사후 뇌물 수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법원 역사의 유례를 찾기 힘든 사건으로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서 권순일과 김만배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한편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체포됨으로써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특히 배당금을 받는 펀드 성격인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중 한 명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로서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에 고액 배당금을 요구해서 따로 받았다라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에서 7호는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배당 수익 4,040억 원과 3,000억 원의 넘는 분양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시 측 대표격으로 민관 합동 사업 전반의 틀을 짜고 화천대유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을 책임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은 그런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와 사실상 한 몸이었으며 수백억 원 이상의 검은 돈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갔다라는 혐의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를 유동규의 개인 비리로 생각할 사람은 어쩌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던 이재명과는 친분을 쌓은 사이였고, 이 변호사가 2010년 성남시 시장에 출마하자 그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면서 이재명을 도와주었고, 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자 뒤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신인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2014년 시장 선거를 앞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떠나서 다시 이 지사 유세를 도왔고 재선에 성공을 하자 3개월 만에 다시 기획본부장 자리로 돌아왔으며,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경기도지사에 취임을 하자 다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작년 말까지 근무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는 그를 대선 도전에 나선 이재명의 호위무사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 지사 성남 인맥의 핵심 인물로 꼽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와준 적이 없었다, 전혀 없다라고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다시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1조 원이 넘는 성남시장의 역점 사업에서 그의 측근인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천문학적 이득을 얻었는데 그것을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가 그의 선거기획단장에 이근영, 그 유명한 이근영 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임명했다라는 사실이 보도된 바가 있었는데, 이근영은 지난해 21대 4.15 총선에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민주당 180석 승리를 이끈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인물로서 일명 부정선거 기술자, 부정선거의 장인이라는 대단한 칭호가 따라다니고 있는 인물입니다. 4.15 총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조혜주 상임위원과 함께 부정선거에 깊이 관여했던 권순일 대법관, 그리고 민주당 180석을 설계한 부정선거 기술자 이근영, 이들 모두가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권이 바뀐다면 부정선거의 모든 실체가 밝혀질 것이고 저들은 곧바로 감옥에 가게 되며 어쩌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꿈꾸고 있는 것은 내년 3월 대선에서 부정선거 한 번 더가 아닐까. 이재명이 청와대에 입성하기만 하면은 감옥행을 면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1등 공신이 될 수 있다라는 화려한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꿈은 대장동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쩌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새로 총선에 이은 두 번째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어떠한 부정도 없이 정당하고 깨끗한 선거에 의해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저희 기도와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또한 저의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